LA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이 미국을 제일 잘한다. 이서희, 이현주, 정하진이 들려주는 진짜 미국 이야기. 엄마의 눈으로 천사의 도시 LA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LA 맘마미아, 오늘은 부부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LA 맘마미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 맘마미아의 청순 가련을 맡고 있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련 아직도 청순 가련으로. 그걸 밀고 나가려고요. 자, 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이현주입니다. 막내 정하진입니다. 네. 막내가 제일 어린 같아.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네. 이 방송을 하러 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든지 오늘 부부의 네. 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쿵 막 네. 들리세요 네. 지금? 네. 오늘 그간 억눌렸던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 대표한테 호언을 했어요. 그 여자들과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굉장히 불편해했잖아요, 송 네. 대표가. 네. 성을 그렇게 막 음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아하. 네. 정말 해봐야 돼. 어린 시절에 뭔가 겪은 게 있어. 힘들어졌어요, 네. 힘들어졌어요. 사실 이 성이라는 문제를 건전하게 다루면은 그럼요. 이게 뭐 이성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랑 뭐 어머니하고 나누던 네. 아버지하고 나누던 그럼요. 좀 불편하겠네요.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거는 밖으로 드러내야 네, 네. 되거든요. 제가 지난 엘컨에서 송 대표의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남성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중년의 기혼 남성으로서 또 비슷한 그 세대로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네, 또 여러 가지 그 건강 칼럼을 쓰시고 계시고요.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베스트셀러 건강 서적을 번역해서 출간하시기도 했어요. 아하. 예, 뉴욕타임스 네. 베스트셀러를 번역해서 출간하신 분이에요. 네. 예, 저희가 얻을 상식도 많고요. 함께 그냥 공감하고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윌셔 알파인 센터의 조원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 대표 이후에 그 다른 남자를 처음 만나거든요. 송 대표 이후에 LA 컨피덴셜에서 LA 컨피덴셜. 이 방에서 네네. 처음 만나는 외간 남자라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 같아요. 요 방에서 만난 남자, 저기 식당에서 만난 남자. 늘 참남자잖아요. 아, 그렇네요. 저는 그쪽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 제가 조 원장님하고는 저하고 친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전에 방송도 같이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언어 감각이 뛰어난 분이고, 이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에요. 네. 저는 한 번도 이런 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음. 근데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사람이 당연한 조금 이렇게, 네. 좀, 네, 색깔이 좀 음. 그레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니 저는 근데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네.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네. 왜 초대된 건가? 네. 구성애 씨 같은 전문가도 아니고 네. 원래 전문가한테 듣고 배우는 방송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냥 맘마미아 컨셉이 LA에 사는 뭐 우리들 얘기잖아요. 네. 네. 여기 계신 세 분이 네. 부부 성생활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네. 저를 희생양으로 불러놓고 저를 털려고 그런다라는 음모론이 지금 확 드네. 제가 그래서 조 원장님이 매우 똑똑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내셨네. 아시네요. 정확하게 네. 아시네요. 네. 제가 원장님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잘하시는 부분, 뭐 통증 치료도 하시고 여러 분야를 하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야가 비만 치료 다이어트예요. 제가 봤어요. 저랑 같이 방송하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네. 얼마 만에 살 뺐죠? 그때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가서 체중 감량은 쉬워요. 감량은 쉬운데 중요한 건 유효가 유지가 없어야 되는 없지. 건데 네. 네. 감량하는 부분은 어디를 가도 아니면 혼자 해도 쉽게 네.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대사를 안 바꾸고 네. 칼로리만 가지고 감량만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요요가 바로 오죠. 그리고 음식을 조금 먹어버리면 대사는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나중에 요요가 더 심하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요요가 안 오게 하려고 저희가 대사를 네. 칼로리보다는 대사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 다이어트거든요. 네. 어떻게 하나요?
팁을 주시면 팁을 드리자면 돈을 내셔야죠. 살짝 500원. 맛보기. 그 모든 다이어트는 환자가 대부분 하는 게 한 70%예요. 음식을 적게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당연한데 그냥 무작정 적게 먹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요가 심하게 오는데 그 대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방법이랑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쉐이크처럼 이런 거 가공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일반 음식을 먹어요. 네. 근데 그 양이랑 먹는 시간을 정해주고요. 아. 그 다음에 그 몸이 우리가 또 살을 빼려 그러면 밤에 나와서 호르몬들이 살을 빼는 거거든요. 네. 밤에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살을 빼는 약이나 뭐 그 입맛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이 아닌 네. 그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는 것들 영양제들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건강하게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요? 운동은 살이 안 찌고 현재 몸매를 유지하기에는 좋지만 살을 빼는데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은 저희는 따로 이렇게 추천을 하진 않는데 끝부분에 가가지고 몸의 대사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한 3주나 4주 차에 가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네. 한 하루에 10분 정도 할 수 있는 좋네요. 운동.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거 아니까. 운동만으로는 절대 살이 안 빠져요. 그럼요. 안 되죠. 네. 선생님 노하우가 있어요. 네.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병원이 윌셔 스파인 센터 네 어디? 어디에? 오렌지 카운티하고 LA에 있습니다. LA는 아. 어디 있어요? LA는 윌셔하고 놀튼에 있고요. 윌셔하고 윌셔하고 놀튼에 네. 네, 오렌지 카운티는 라하브라죠. 임페리아라고 비치볼버드. 플러튼 뭐 부에나파 그쪽입니다. 거기 네. 한인 분들 많이 사시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 분들이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LA는 주로 외국 LA 는 분들이. 주로 외국 분들. 윌셔 스파인 센터 여러분 이현주 씨가 가장 먼저 가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를 네. 불러다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탈탈 털기 위해서 미리 광고도 좀 해주고 출연료를 그렇죠. 지불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해드릴 만큼 했죠. 충분히 네, 윌셔 충분히 스파인 한것 센터 같아요. 네. 아 근데 소개까지 지난주에 해드렸고. 불륜이었죠. 네네. 불륜에 이어서 부부 성생활 연이어서 그렇죠. 이 마마미아가 청취율만 신경 쓰면서 네. 자극적인 주제로 가는 네. 네. 무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 의견이 있어요. 수순이죠, 수순. 무리는 아니고요. 그런데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저희가 순위를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저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재밌거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부부의 성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그냥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럼요. 뭔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건더기 있는 있는. 것들을 한번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가 탈탈. 오늘 많을 것 같아요. 그렇- 저는 그렇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분 입장도 있단 말이죠.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 저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쫓겨나면 오세요. LA 컨피덴셜로 오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왜 저런 얘기를 하면. 네. 그 원장님이 쫓겨나심과 동시에 다음 주에 저희가 머리채를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머리 단단히 조심해요. 묶고 오세요. 네, 네. 단단히 묶고 오세요. 머리 삭발을 하고 오죠. 다들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모이시는 그럴 수 건가요? 있어요. 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저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방송합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네. 아주 건전하게 EBS 교육방송 수준으로 네. 차분하게 끌어내려고요. 청취율과 함께. 원장님, 여기 아줌마가 셋이에요. 알겠습니다. 애가 도합 5입니다. 오케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네. 불안하지? 네, 저희가 오늘 아주 본격적으로 적나라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송 대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단단히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그 부부의 성에 관해서 다루기로 한 이상 대충 그냥 겉핥기로 약하게 가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그 방송심의위원회 네. 걸릴 정도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듣지 않도록 안내 방송 철저하게 하라고 제가 지시하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 더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눌 텐데요. 너무 이제 여러분이 충격받으실까봐 좀 약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 번 하세요? 자, 몇 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몇 번을 해야 평균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저희가- 물어본 거라고 생각 안 들었는데 아, 처음에 서로? 저를 보고 하다가 네. 본인도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지. 시선이 일로 아저씨로 돌아갔어요. 네네. 네, 저는 이 얘기하면 남편이 저를 쫓아낼 거예요. 자, 아저씨? 네, 막내니까 저부터 갈게요. 한 3번? 아저씨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5년 됐어요.
자녀가 몇 분 있으시죠? 둘 되세요. 둘이 5년 됐고 네. 둘이 5년 차 둘. 30대시고. 네네. 네, 맞네. 딱 평균이네요. 딱 네, 네. 평균이네요. 저를 보시나요? 저는 한 주일에 한 2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요? 네. 저는 그때 주중 그때 행사. 달라. 맞아요, 그때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저는- 그게 사실 정답이다 네, 정말 싶어요. 네, 맞아요. 어떨 때는 몰아서 하죠. 몰아서. 그리고 한참 안 해요. 다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몰아서 하고 음. 또 아이들 막 낳고 아기 네. 때는 정말 오랫동안 안 했어요. 음. 제가 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힘들어서. 적도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그거 아세요? 네. 미혼이랑 싱글들이랑 네, 결혼한 사람이랑 그러니까 미혼 싱글이랑 네. 결혼한 사람이랑 서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뭔지 거요? 아십니까? 서로 성관계를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아. 미혼들은 결혼한 사람을 보고 네. 결혼한 사람들은 미혼을 보고 그렇죠. 서로 성관계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겠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 음. 그 관계를 맺은 거를 콩으로 그릇에다 다 담고 그걸 결혼한 후에 그걸 빼면 할 다 때마다 못 빼두고 미처 싶은 못 뺀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하나씩 담았는데 결혼한 네. 후에는 그 하나씩 다 못 뺀대. 뺀다. 그 말도 되게 아. 씁쓸했어요. 씁쓸해요. 우리 집에는 콩이 그득. 근데 실질적으로 네, 네. 미혼한 사람보다는 우리는 미혼하면 되게 쉽게 어디 가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는 네. 한 파트너하고 네, 고정된 성생활을 하니까 네, 이 결혼한 사람들은 미혼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미혼한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착각하는 이유가 결혼해서 저 사람은 파트너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러니까 미혼이라고 해서 마음껏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현실은. 많이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한다고 돼 아, 있죠. 그렇구나. 아. 근데 부엌에서 아무도 거실에서 안방. 네? 어머. 아우 야해. 어머. 제일 가끔씩 우아한 분이 호텔에서. 언니 어디가 좋아요? 그래요. 아나운서톤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당황스러워. 자, 오늘 부부의 관계는 근데 아무도 자. 양껏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양것이라는 게 뭐야? 서로 부러 아무도 자기 원하는 만큼. 성애차게 하는 어느 사람이- 정도 그러니까 하면은- 서로 부러워하는 거야. 아, 네. 미혼이나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욕이 네. 식욕처럼 계속 새롭게 밀려오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마음껏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인 거죠.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한 줄이 몇 번 정도 해야 마음껏 그 사람마다 즐기는 거예요?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다른데 다르겠죠. 어, 다 40대 부족한 부분을 경우에는? 느낀다는 거죠. 네. 한 네. 줄이 몇 번 해야 좀 충분할까요? 40대의 경우.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근데 제가 그 통계 어떤 제약회사에서 통계 낸 거를 봤어요. 네. 근데 20대, 30대 부부는 주 3, 4회. 음. 뭐 2, 3회도 괜찮고요. 뭐 40대면은 주 1, 2회 정도가 보통 이제 건강한 남녀의 평균 횟수라고 하는데 사실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사람에 케이스 바이 따라 케이스인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숫자에 상황이- 집착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그렇죠. 몇 번이 맞냐, 몇 자신이 번이 없는 맞냐. 것 같은데. 아니, 남자들이 네. 주로 한국 남자들이 특히 숫자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그 사이즈. 그리고 아, 몇 번 맞죠. 했냐?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네. 그리고 몇 분 했냐? 네. 다 숫자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다 안 중요하죠. 사이즈 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하긴 한 건가요? 뭐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모른 척을 하세요. 근데 네. 정말 숫자가 그 집착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사이즈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길이보다 용적이 중요하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 숫자를 수학의 민족이라서 우리나라 수학은 그래서 네. 숫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봐요. 이현주 씨가 얼마나 가식적이냐면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훈련. 아니요. 그 방송 시작하는 중에 뭐 어떤 물건을 얘기하다가 아유 그게 큰 게 좋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시계를 차고 와가지고 아우 서희 씨 시계가 얼굴만 해요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우 저는 무조건 큰 걸 좋아해요 그랬더니 송 대표랑 아저씨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언니랑 저랑 동시에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언니도 나 만만치 않게 음탕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른 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에 또 이렇게 너무 몰입하고 계셔서 그런 걸로 정리하시죠. 저희가 오늘 이 맘마미아에서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맘마미아에서 이 중요한 부부의 성 문제를 다루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기혼이잖아요. 네 사람이. 네, 이 결혼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국의 이혼 사유 조사한 걸 봤어요. 1위가 성격 차이예요. 2위가 경제적인 이유, 3위가 배우자의 외도,
4위가 가정 불화, 고부간의 갈등, 폭력이나 학대였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성격 차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성격 차이의 상당 부분은 성적 차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게 많습니다. 우스갯소리가 맞아요. 아니었나요? 정말로 성적 차이는 그렇대요. 성적 차이다. 네, 네, 뭐 비뇨기과 의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 저도. 왜냐하면요. 네, 부부 관계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란 게 있지만 네. 잘 보세요. 잘 보면은 부부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 쓸데없다는 아. 말이 아니라 네. 그 뭐 폭력적이지 않고 뭐 존중하는 대화법을 해라. 뭐 이제 이런 부부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이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터치를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우리가 쟤네 왜 계속 붙어 사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그런데 맨날 싸우면서. 맞아. 근데 그게- 그 연구를 했는데 거칠게 싸우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사람일수록 커플일수록 성적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소통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그렇죠. 복잡한 부부관계, 그 오묘한 비밀을 우리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남한테 어떻게 받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불편한 게 스님 요즘 뭐 스님들이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스님들한테도 상담을 많이 해 부부 상담을. 스님한테 부부 상담을 못 저라는 거예요. 신부님한테도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대답을 되게 잘해주세요. 스님들이. 너무 나는 그 잘해주시잖아요. 현실이 뭔가 불편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마음이 열려야 네. 여자는 몸이 열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일단 1차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몸이 열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네. 보니까 네. 그런 상담은 여자에겐 필요한데 남자한테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왜냐면은 이렇게 네, 여자분은 그게 필요해서 네.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 네. 내리면 네. 그쪽으로 가는데 음흠. 남자분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난 그건데 왜 자꾸 딴 얘기하고 있어? 이거 같아요. 이런 거죠. 보통 부부 네. 상담 갈 때 여자가 가자 그래서 가요. 남자가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지 않고 맞아요. 있죠. 있지만 압도적으로 여자가 가자 그러면 남자가 따라줘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것도 안 가겠다 하는 남자들도 있는 거고.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거의 열에 9은 여자분이고요. 가죠. 맞아요. 겨우 와도 이 횟수가 10번, 20번 가야 되는데 한두 번 하고 안 안 오세요. 하죠. 네. 남자들은 왜 우리 사생활을 남한테 왜 오픈을 해? 이런 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현준 씨 말씀해 주신 그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은 준비가 돼야 마음의 준비가 네. 돼야 다 열린다 네. 하신 건데 부부 상담 여자들은 완벽한 걸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벽한 상황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 부부 상담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할 뿐이지 남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뭐 미디어나 뭐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냥 얘네들은 성욕만 발동해가지고 무조건 한다? 아니에요. 와이프 정말 꼴보기 싫으면 건드리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라뇨? 그렇습니다. 우리 늘 꼴보기 싫은데 가끔 하거든요. 그럴 때 남자들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여자들의 성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만큼 남자들에 대한 성욕에 대해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네. 거꾸로 오해는 여자들은 성욕이 남자보다 훨씬 적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남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성욕에만 가득 둘러싸인 감싸인 짐승. 그런 짐승 같은 네. 존재. 네. 너네는 사랑이 없어도 성욕만 발동하면 섹스하지.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어. 사람마다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하지만 네. 여자 같은 경우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성욕이 덜할 것이다. 이거 완전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 여자들이 남자보다 성욕이 적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여자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사이클 때문에 기분이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어쩔 때는 안 하는 정말 싫은 것처럼 보여. 음. 그리고 아이를 또 낳아서 키우는 뭐 이런 기간 동안 이런 것들 임신한 기간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의 성이 좀 이렇게 현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네. 여성들은 성욕이 덜할 것이다. 근데 오늘 아까 송 대표가 제목을 정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방송이 아줌마들의 아줌마들의 성욕 성욕은 바위도 뚫는다. 아, 정말 너무 똑똑한 제목을 분이야, 송 대표. 제목을 다 알고 계셔요. 와.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으로도 좋지만 네. 제목으로도 좋지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바위를 뚫어요? 뭐, 바위도 바위 나름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철을 뚫을 것 같은데. 성욕 존재한다니까. 어. 근데 네. 각 문화마다 결혼 제도가 생겨난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안전하게 성생활이죠. 결혼 생활. 네. 그렇죠. 합법적인 성생활을 하라고 결혼을 만들었다고요?
그건 아니지. 딱 생각해도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성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정을 이루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려면 그게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남자가 알고 싶을까, 여자가 알고 싶을까? 여자가 알고 싶겠죠. 남자가 알고 싶은. 그러니까 오.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네. 네. 모든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되니까 법이 그 규칙을 정하는 건데, 자, 그럼 결혼제도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결국 약한 여자. 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자들을 여자, 그쵸. 보호하기 위해서. 다 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모든 법제들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럼 건데, 반전이 있을 것 여자. 같아. 네. 어. 네. 그게 이런 거죠. 왜 한숨을 쉬세요? 남자한테 불리하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스 신화에서 네. 여성의 성과 관련돼서 그 믿음이나 이제 실행들을 이렇게 기록된 걸 종합해 보면 여성을 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견해가 되게 컸어요. 이 여성의 그거는 뭐냐면 여성을 보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대단해서 네. 여성들을 가둬두고 아버지나 남편이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는, 이게 그래야만 자시 이제 적자생 아까 내 아들을 네. 낳는 그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분방하게 놔두면 그 누구 새끼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게 여자 입장보다 남자 입장이 더 곤란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여성 성 억압하는 문화가 발생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붙잡아 주는 것도.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삼국시대에 보면 네. 그 개방적이었다 그래야 되나, 막 되게 문란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은데 고려 시대도 그거에 대한 그랬다잖아요. 반동 효과로 나타난 게 유교 문화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엄청난 삼강어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여성성을 억제시켰단 말이에요. 네. 조선 시대의 그 여성성 억압하는 걸 보면 남자들의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나요? 남자들이 여성의 성이 되게 두려워한다니까요. 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가지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이기심의 발로 내 여자 내 거. 뭐. 소유 내가 다 소유해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나만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엿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둬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네. 싶은데 두려운 거야. 그렇죠. 왜? 여성의 성욕이 너무 파워가 세서. 아니야. 여성의 여성의 성격이 강해서가 성격으로- 아니라 아니, 나만 그러니까 갖고 근데- 싶어서 나만 아니, 그리고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싶어서. 되거든요. 우리가 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둬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달아날까봐 그런 약함이에요. 거잖아요. 약함을 네. 표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자기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함이지 여자의 성욕 때문은 아니고 자기의 근데 약함 때문이죠. 성욕이랑 여자의 성욕은 아니라고 할게요. 네. 강하게 반론을 하시게. 여자의 성이 아니라 여자가 그냥 성적으로 해방이 되면 그 네. 상태가 네. 사회적인 뭐 규범이나 이런 거 인식이 남자가 감당할 수 여자의 성욕과 관계없이 네. 그런 남자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믿었던 거죠. 네, 네. 그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기사에 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라 생각하는 거, 남자들이 굉장히 동물적인 성욕이 강하고 여자들은 그에 비하면 성욕이 약할 것이라는 거는 편견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근데 그게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성욕이 약할 것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남자들이 막 이렇게 성욕이 있는데 여자들한테 그걸 거부당할까 봐서 자기 스스로가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자들은 성욕이 약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결코 성욕이 약하지 않다는 그게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고 속마음들은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속마음은. 네. 직접적으로 봐도 오르가즘만 해도 네. 남자는 한 번 하면 끝인데 여자는 남자가 받쳐만 주면 네. 멀티 멀티 오르가즘. 네.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가능하니까 네.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도 무서운 거고요. 네. 그냥 아, 그게 성욕을 무서워요? 그래서 억제시키는 문화가 곳곳에 많은 거예요. 처녀 따지는 이유 이런 거. 아. 왜 관계없는 여자를 선호하게 됐겠어요? 내가 성적으로 능력이 부족해도 네. 관계가 없는 여자는 경험이 없으면은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이 여자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처녀를 선호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여자가 뭐 남자들하고 데이트만 해도 막 아빠가 때려 죽이는 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뉴스를 맞아요. 보잖아요. 네. 네. 처녀성을 잃었다 그래서 또 오빠가 딸 동생을 죽이고 네. 막 그런 것들. 이게 인간이 참 그 사상의 노예가 되면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성적인 그 약함에서 왔다고. 남자들의 약함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그 본능적으로 성을 주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폭력이 여자가 남자를 성폭력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을 성폭력하는 그렇죠. 거는 제어가 안 되는 동물들은 남자구나라는 그런 그 인식이. 물리적으로 오해. 또 남자가 네. 힘이 세고 그렇죠. 네.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을 벌이는 남자가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네. 지금 법이 강간을 처벌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오늘부터 당장 강간은 법 괜찮아 네. 해도 된다고 해도 싫어하는 여자를 힘으로 제압해서 내 거를 발기시켜서 네. 강간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정신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극히 일부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법이 막 없어도 거부한 강간 안 할 여자한테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저는 그 법이 없으면 네. 막 난리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여자가 남자 불안하다. 네. 법이 없다면 난 소중하니까. 얼굴이 네네. 무기 아니고 우리 나이가 몇이죠? 언니가 병이 조금 짙어졌어. 미안해요. 드라마네. 예, 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을 못하는 것도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남자가 거부하는데 할 수가 없죠. 맞네. 신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여자들은 그런 네. 마음 자체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강제로 뭘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는데 맞습니다. 남자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높으니까. 네. 전혀 모르는 남한테 강간을 당할 기회는 없지만 네. 남편분들한테 강제로 아, 그럴 수 강간을 있죠. 당해보신 적 부부 있으신가요? 강간. 네. 네. 뭐 그거 애인 부부는 아까 사이에도. 합법적이라고 성관계를 한다고 했지만 네.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와이프를 강간하는 것도 그럼요. 저기 네. 법에 법에 저촉되잖아요. 네. 근데 안 당하고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무조건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편견이에요. 아니 부부간의 강간은 어디까지 규정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강간. 그러니까 부부간의 강간, 네. 부부간의 아내가 변태. 싫다고 하는데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는 거기에 네.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걸로 그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 네. 네.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강간? 이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네. 부부간에 간다. 뭐 그게 아주 지속적이고 심화되고 막 정말 강제라는 의미가 막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 정도까지 가면 뭐 이혼까지 가겠지만 이소희 씨는 지금 본인이 가해자인데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 네, 그 부부간의 강간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강간 부부간의 뭐 이게 변태 부부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네, 변태 부분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성폭력은 부부간에 지금 말한 강간이나 성폭력은 있지만 네. 변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규정이 서로가 둘 다 좋으면 남이 보고 행위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저거를 변태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렇죠. 둘 사이에 다 너무 좋아. 근데 음. 근데 싫어하면 파트너가 싫어하는데 자꾸 뭐 우리가 와이프가 이제 나는 자꾸 고양이를 이제 내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요. 여기 저기 LA 컨피덴셜 분위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왜요? 제 친구가 이러고 얘기하면 네 얘기잖아. 생각해가 맨날 그러시는 거 제가 봐가지고 친구가 제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침대에 뭐 고양이를 자꾸 들여요. 네. 관계를 하는데 네. 근데 남편은 너무 싫어하는데 여자는 자꾸 그걸 원해. 그렇다면은 그거는 성폭력이죠, 그렇죠? 네. 여자가 행하는 성폭력이고 아니면 와이프가 싫다고 하는데 남자가 자꾸 채찍으로 때려. 그 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폭력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때리면서 자기 너무 좋아해. 때려 달라 그래. 그러면 아니면 몰랐는데 알았더니 좋아 이게. 네, 나의 성욕이 고취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둘이 하면서 여자는 맨날 피멍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그 정도로? 성폭력이라고 해요, 변태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태라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변태인데 네. 여자는 원했다니까요. 서로 원해서 네. 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은 이런 거잖아요. 우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네. 사람을 그렇죠. 내 강제로. 파워를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가 뭐 네. 연구원에 있는 뭐 처녀나 아니면은 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남편이 와이프를 힘으로 억지로 그냥 억지성이나 강제성이 없으면은 폭력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변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굉장히 불거져 사회적 이슈예요. 부부 강간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우리가 그 간통죄, 네. 간통죄를 폐지한 주된 이유가요. 성의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의사, 자유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헌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부부라는 집단은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혼인서약을 했을 때 성에 관한 의무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울타리 안에 갇혀져서 만약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이거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도 각 여성, 남성 각각의 성 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되고, 원하지 않는다 했다면 그건 강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법률적으로 근데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서로 좋아서 합의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네. 동의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아니 왜 그 많은 그 동물들 가운데요, 정말 이 섹스라는 거, 이 성을요, 종족 번식의 목적이 아닌 그냥 어떤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 즐기는 동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최근에 인간하고. 밝혀지는 게 뭐 침팬지나 네, 돌고래가 영장류. 자위를 네, 한다. 근데 그렇다. 그거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로 네. 확인이 됐어요. 네. 네. 제가 즐기고요. 영상을 뭐 찍은 걸 이렇게 네. 보여줬는데. 네. 옆에서 그 관계를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느끼거나 심지어 자위도 하더라고요. 네, 네,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일 수도 있고요. 네. 굉장한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꼭 종족 번식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으로 네. 생각한다면 전 무엇보다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바디랭귀지. 인간관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서 이런 것들을 겉으로 노출하고 문제들을 상담받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 섹스리스 부부가 한국에 굉장히 많대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도 많고요. 제 한의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 만나보면 그 네. 얘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 심각할 정도로 네. 많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2012년에 한국인 성생활 및 성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성인 남녀 대부분이 91.4%가 성생활이 삶과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을 했대요. 91%가. 남자들의 경우. 네. 네. 그런데 글로벌 성생활 패턴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의 평균 성관계 횟수가 매주 1.04회로 매주 1.04. 조사한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나이대가 거예요. 연령대가 예, 평균적으로 평균, 따진 거죠. 전체적으로. 예. 네, 우리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네. 아, 근데 좀 신기한 게 만족도가 중요하지 그러네요. 않을까요? 네. 또 그런 연구 하잖아요, 한국.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91%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관계는 가장 적게 한다. 적게 한다. 그러면 이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데요? 네. 아마 네. 깊은 만족도를 느끼지 않았을까. 한 주에 네. 한 번 하더라도. 그런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 저만 반대로 해석했나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심각하구나. 심각하죠. 이상은 큰데 현실은 되게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해석들을 여성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어요. 네. 이제 평균적인 결과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기혼 남성의 25%, 기혼 여성의 38%가 월 1회 미만의 성관계를 갖는데요. 이거를 섹스리스라고 규정을 월 했더라고요. 1회. 월 1회. 한 달. 네. 뭐 이렇게 섹스리스를 규정하는 거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규정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80대 부부를 보고 섹스리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 남자는 밥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런 말도 우리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그런가 네. 봐요. 아, 맞아요.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정관념이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커플 있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엔 너무 괜찮아. 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근데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주 몇 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Every day. 여자. 어. 네. 옥녀. 옮겨. 근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어. 성욕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섹스리스네요. 아까 그 근데 그러네요. 남편분은 섹스리스네요. 그렇게 성욕이 그렇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고 그 여자분은 그 관계를 했을 때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네. 기운이 없는데. 네, 여자분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욕이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네. 사람이 맞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욕은요
몇 번 섹스하냐 이런 거를 따질 때 관계에도 정욕은 3, 4년이면 고갈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정욕으로 섹스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뭐 그치 뭐 이제 성욕이 올라오니까 그건 맞긴 맞지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진짜 뭐 콩깍지가 씌는 거 그 정욕 불타는 정욕은 아, 그거는 맥시멈 2년. 새로운 파트너 네. 그래 맥시멈 2년 네. 되게 2, 3년. 짜시네요. 그런 거좀 저 너무 후하게 줬네. 보통 3, 3년. 4년. 그래 그냥 음. 중간 3년으로 할게요. 네. 네, 3년으로 해요. 해서 네. 그 정도면 고갈이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40대 예, 계속 정상적이고 정상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 활발한 왕성한 성생활을 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되고요. 그렇죠. 거꾸로 관계는 좋은데 부부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온화하고 다 좋은데 네. 또 섹스리스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건강에 못 받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포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부부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면 네. 뭐 바람을 피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섹스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거고 네. 바꿔 말하면 건강해야 성생활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그렇죠.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모두 다 해당이 그런 되는 거죠. 거죠. 제가 아는 후배가 굉장히 아직 젊어요. 30대 중반인데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막 밤새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니까 섹스 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맞벌이도 해야 되고 막 그 경제적으로 막 그 치이고 이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섹스 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싶어요. 그 남성분들은 특히 남성들이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자의 경우는 출산 아니면 이제 육아 때문에 네. 몸이 아주 지치면 정말 그렇죠. 정말 네. 네, 정말 그거 할 수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요. 네, 그러니 네. 근데 참 재밌는 통계가요. 그 30대 뭐 요럴 때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이 섹스리스 부부가 되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아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진짜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심리학자인가 조사를 했는데 네. 부부 만족도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네. 6살 때가 될 때까지 아이가 낳아서 6살이 될 때까지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적대요. 네. 저 그 기사 읽었어요. 네, 네, 네. 독일에서 연구한 건데요. 네. 만약에 그 아이가 네. 있기 전에는 그 만족도가 행복도가 네. 70, 뭐 90, 80이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6살까지 20%, 뭐 30% 그쵸.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부부간의 성생활의 성생활이 많이 문제도 결여되는 거, 결여되죠. 큰 그 네.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성생활이 부실해지는 것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계 네. 자체가. 그리고 아기 때문에 뭐 몸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밤에 네. 또 뭐 아기를 봐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다만 공동의 목적 아이 네. 그리고 또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시기를 또 잘 견디게 그렇죠. 되면 또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는 거죠. 그 임신 기간 내에 남자들이 절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 남자들은 이제 희망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몸도 회복이 안 되고 아이 키우다 지치고 힘드니까 네.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거부도 당하고 그러다 그게 쌓이다 보면 부부간의 좀 관계도 좀 안 좋아지고 소원해지고 그런 경우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근데 둘째, 셋째를 연이어서 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와닿지는 않.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 이러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초면적스럽게 말씀하시지? 두루미가 물어다 줬나요?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네. 돈을 쥐어서 남편 손에 쥐어서 내보내라고 음. 해결하고 오라고 밖에서. 아. 네. 그게 마치 현명한 여성이 해야 할 지침인 듯이 말씀하시는 거 저 들었어요. 그거 어떤 스님이 하신 건 아니죠 또? 할머님들이. 네. 할머님들이. 옛날에 첫 보고 사시던 그렇죠, 할머님들이 하는 요즘 그렇죠. 시대에 나온 거죠. 네. 그때는. 근데 이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우리 주변의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 그걸 못 느끼셨어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주위엔 죄다 한국 분들이라 가지고요. 네, 더 아주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네, 솔직하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쉽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게 어떻게 하셨어요? 쉬운 거? 아유, 다 알죠. 제가 아니라. 친구 얘기를 빌리면 그렇죠. 주변의 얘기를 듣자면 네. 네. 교포들
자체도 이게 아까 학습된 아. 효과라는 것이 네. 한국 사람 유전자라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랑 여기 여기서 이제 교포만 해도 걔들은 그냥 외국 애들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2세들. 네. 그러니까는 훨씬 더 개방적이죠. 네. 쉽게. 근데 그런데 한국인의 이중성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매춘부가 제일 많이 많은 전 나라. 세계로 내보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그쵸? 일본 아니면 한국이겠죠. 네, 그리고 한국. 뭐 자기 국내에서도 뭐라 그러죠? 그쪽에 종사하는 여성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유흥업소 종사들이 가장 많은 인구 나라. 비율 많은 나라가 나라. 네. 한국이 뭐 1, 2위인가 그때 2위인가 뭐 그렇던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한국은 나가면 유흥업소잖아요. 놀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족하고만 놀아야 돼요. 그렇죠. 주말에도 가족이랑. 아, 그 주중에. 힘든 건가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좀 이미지 관리하시 아주 굉장히 그래서 한국 아니, 가고 싶다는 분들 조금만 회복할 많고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놨으면 그리고 또 주위에 네. 그 자기 나름대로 휴가를 내 가지고요. 와이프 없이 자기 혼자 한국 가서 열심히 놀다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 논다는 의미는 이후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